네, 그 수익형 부동산 현장 체험관 오늘 저희가 강의실에서 그동안 봤던 부천 중동에 있는 근생상가 2개 건물을 오늘 좀 현장 조사하러 왔습니다. 그래서 맨 처음 이제 좀 거시적인 위치에서부터 저희가 그 입지를 살펴보기 때문에 오늘은 부천시청역 여기가 2번 출구 앞이고요. 요 라인이 이제 저쪽이 서울이고 이쪽이 이제 부평 쪽으로 가는 그 라인입니다. 그래서 이쪽이 이제 메인 상권이고요. 요 바로 옆에가 이제 부천시청이 인접해 있고요. 메인 상권들은 이제 이 부천이 이쪽 상동, 중동 쪽은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신도시 형태로 이제 건설이 됐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메인 도로를 따라서 양쪽으로 상가 분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. 저희가 보려고 하는 물건은 이제 지금부터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이제 걸어 내려가서 한 2블록 반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. 그 중간에 이제 순천향 대학교 병원이 있고요. 우선 거시적으로 이쪽에 있는 메인 상권으로부터 모든 물건은 지하철역서부터 이제 대상 물건이 놓여져 있는 위치를 파악해야 되니까,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천 시청역에서부터 대상 물건지까지 쭉 가면서 입지 환경, 입지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한 블록 끝나기 전 이제 끝부분까지 왔는데요. 주거 기능으로 이제 오피스텔도 꽤 큰 규모로 여러 동 오는 동안 보였고요. 상권도 아직까지는 한 블록까지는 그래도 꽤 번화하게 이어져서 좀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위치적으로도 저기 소풍 터미널이 근접해 있거든요. 그러니까 터미널이나 그다음에 아까 보신 현대백화점, 이마트에서 그래도 나름 이쪽 중동, 부천 지역 이쪽 중동, 상동 이쪽 신시가지 쪽에서는 상권적으로는 좀 큰 상권이 이루어진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. 물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한 블록 반을 좀 더 내려가야 되지만 이 상권의 여파가 거기까지 이어져 가는지를 한번 좀 내려가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저희가 딱 지금 한 블록 건너왔거든요. 부천시청역에서 딱 한 블록. 그리고 딱 이제 이 블록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분절이 됩니다. 이쪽 이제 주거 기능으로 보면 이제 대단히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여기는 중앙공원, 부천 중앙공원으로 공원으로 이제 분절이 되다 보니까 이쪽 상권에서 저기까지 좀 끌어들이는 거는 저희 대상 건물까지는 조금 좀 무리가 있는 거로 현장에 와보니까 그렇게 좀 파악이 됩니다. 오피스텔이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근생을 고시원이나 이런 주거로 해서 이쪽하고는 좀 경쟁력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. 위치적으로나 시설의 규모면으로. 대상 물건으로 첫 번째입니다. 교육감 물건이고요. 근데 지금 경매로 진행 중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나 이렇게 자세히는 들여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선 지금 건물 외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거고요. 지금 건물 총 연면적은 지금 320평이고 땅이 78평, 약 80평 좀 안 돼요. 땅은. 그래서 일부 옆에는 주차장 쓰고 건물 밑에 또 주차장 쓰고 있고요. 옆에는 이제 상가 개념으로 1층 그렇게 쓰고 있고 2층, 3층, 4층, 5층, 6층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벽돌조 형태로 되어 있고요. 그래서
이미지는 그 그러니까 당초에도 좀 주거 기능으로 생각을 하고 집 형태를 이렇게 벽돌조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. 그래서 주택이나 이런 형태로는 인면상으로는 전혀 손색이 없고요. 옆에 보시는 뭐 옛날 그 전형적인 빌라죠. 그 반지하에다가 2층짜리 건물. 이거에 비해서는 훨씬, 물론 이제 건물 외벽에 일부 좀 살짝씩 그 백화라고 그럽니다. 저렇게 이제 벽돌이나 시멘트에서 이제 그 한 10년 이상 되고 빗물이 침투되면 저렇게 하얀 게 좀 스며 나오는데 저건 이제 백화 현상이라고 하는데, 일부 그런 백화 현상이 조금씩 군데군데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그 벽돌조 형태로 해서 건물은 그 외관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그 견실하게 지은 거로 판단이 됩니다. 옆에 참고로 보시면 옆에 건물은 훨씬 이제 그 지어진 형태가 좀 투박스럽지 않습니까? 그에 비해서는 건물 외벽 형태나 이런 거는 나름 정리가 공사가 잘 되인 거로 판단되고요. 그리고 또 옆에 건물은 요거는 좀 이제 최근에 지은 건물로 판단되고요. 요것도 위에는 주거 기능으로,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뒤쪽도 좀 저희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떤 그런 이렇게 상업 기능이나 뭐 고시원 기능, 학원 기능보다는 그냥 순수 주거 주택 기능으로 가고, 저희가 이제 법규 전에 강의실에서 검토해 봤습니다만 한 2, 3층 정도, 2, 3개층 정도 주거 기능으로 바꾸고요. 나머지는 요 병원에 관련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원룸 형태로 그렇게 구상을 하는 게 1차적으로 요 앞에까지 저희가 조사했을 때의 판단입니다. 그리고 요런 건물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 6층인데 지금 위에는 이게 다세대 아니면 이제 다가구로, 그러니까 다가구로는 힘들 거예요. 지금 주거로 쓰는 게 4층이다 보니까 4개층은 안 되지 않습니까? 다세대로 요거는 이제 허가를 4개층 받고 밑에는 이제 필로티로 주차장 만들고 위에는 이제 상가나 뭐 근생 용도로 그렇게 공사를 한 것 같고요. 아까 재료 외벽 부분 말씀하신 것도 저 드라이비트가 워낙 싼 재료다 보니까 건물 뒷면하고 측면은 대부분 이제 저렇게 해요. 저거는 그냥 건물 저 콘크리트 치고 바로 그냥 그 스티로폴 붙이듯이 붙이는 거거든요. 표면만 좀 딱딱해 있지 실제 재질은 그 스티로폴, 좀 단단한 스티로폴 재질이에요. 그래서 저게 보시면은 어떤 때는 바람에 날려서 찢겨가지고 저게 이렇게 사이즈로 뭐 1.5나 2m 이런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. 스티로폴 붙이듯이. 그리고 이제 표면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면이 전체적으로 한 면으로 보이는데, 저게 시간이 오래되고 좀 부실하게 공사한 거는 저게 그 장이 찢겨져서 날아가는 거를 가끔씩 보실 거예요. 예, 저 드라이비트가. 그래서 그리고 화재에도 약하고, 그래서 연초인가 그 의정부의 도시형 생활주택 대형 화재 났을 때 불이 더 옆에 번진 게 외장재가 저거였기 때문에 저게 겉에는 안 타지만 속은 스티로폴이 타거든요. 그래서 불이 이제 옆 건물까지 더 심하게 인접이 돼 있고요. 그리고 건물 외관을 좀 저기 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벽돌 형태로 해야 될 것 같고요. 저희는 기존 외장 부분은 기존 벽돌 층은 유지를 하고 중간에 좀 뭐 이런 그 1층 상부에 띠 주고 수직으로 뭐 이렇게 좀 색깔이 있는 철판이나 알루미늄 계통으로 처리를 하면은 좀 새로운 이미지로 다시 창출은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그 최종적으로 부동산까지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. 그랬더니 원룸 수요는 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여기 병원 쪽 간호사, 그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6개월에서 10개월로 이렇게 순환도 많이 된다고 그러고요. 그리고 또 저희 그 백화점에서도 그 백화점 직원들도 여기까지 그 세를 의도로 많이 온대요. 그래서 중간에 오피스텔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 오피스텔은 이제 500에 50 정도 하는데 거기에 또 관리비 별도니까 뭐 한 돈 10만 원 이상 또 더 나가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이쪽은 뭐 한 35만 원 정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, 주로 이제 그 주택들을 그렇게 이제 원룸 형태로 꾸미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세를 놓고 있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오히려 고시원은 이제 내부에 그 주방 기능이 없다 보니까 좀 불편하잖아요. 그래서 고시원은 좀 별로 그런 거 찾는 층이 좀 드물고 오히려 그냥 완전히 원룸 형태로 돼서
독자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얘기하는데, 저희 건물, 저희가 지금 그 첫 번째 건물을 원룸으로 하려면 이제, 첫째 이제 고시원은 이제 그 식당 때문에 그 개별 취사가 안 되니까 그거는 안 맞고요. 그럼 다중주택인데 다중주택도 공동 식당 써야 되니까 또 안 맞고요. 그러면 그 다가구로 가야 되는데, 다가구로 하다 보면은 방이 작아지면은 개수가 많아지면 주차가 충당이 안 돼요. 그래서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원룸 형태로 하기에는 그 용도를 좀 저기 하기에는 조금 그 어려운 점은 있을 것 같아요. 원룸으로 하기에는 주차 문제 때문에. 네. 그래서 좀 용도 검토는 저희가 좀 그 다음 주에 강의실에서 한번 자세히 한번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. 전체적인 평은 뭐 이렇게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활성화는 덜 돼 있고, 주변 여건도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좀 감안해서 다음 주에 좀 강의실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고요. 옆에 있던 두 번째 건물은 좀 그 비용이나 뭐 건물 외장 공사 비용이나 건물 노후가 좀 심한 것 같아서요. 그거는 우리 층고 자체도 건물의 활용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, 나중에 뭐 매각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, 건물이 일단 층고가 낮고 좀 이러다 보면은 저희가 어떤 수익 창출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두 번째 그 흰색 건물은 아예 제외하고요. 벽돌조로 된 것만 다음 주에 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사업성을 한번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더운데 고생들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